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고리즘입니다. 오늘 태고리즘이 소개해드릴 내용은 태고리즘의 인재상 시스템입니다. 태고리즘 왜 인재상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네, 그건 간단합니다. 태권도장은 교육업에 해당이 되죠. 교육업에서 고객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니즈는 인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인재상이 정의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시게 되면 교육업에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니즈와 충족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태권도장 또한 교육업이기 때문에 태권도장에서 교육 시스템을 거치게 되면 어떤 인재상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태권도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태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일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오늘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고리즘은 움직임이라고 하는, 즉 태권도의 움직임이죠. 태권도의 움직임이 움직임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그 시기에 가져야 하는 심리와 정서가 자연스럽게 같이 발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움직임의 교육은 아이들이 아동 발달에서 겪어야 하는 정상적인 심리와 정서 확립, 그리고 나아가서 자아의 확립과 독립이 가능하게끔 유도해주죠. 방금 설명했듯이 아이들이 성장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거쳐야 하는 최종적인 모습은 자아가 확립되고 독립적인 선택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아의 확립과 독립을 위해서 태고리즘은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태고리즘은 태권도는 인간의 모든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움직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태권도는 움직임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통해서 가져야 하는 그 외적인 부분까지 함께 함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고리즘은 태권도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교육적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태고리즘은 태권도를 통해서 인체의 구조를 바로 세우고 그에 맞는 심리와 정서를 확립시키는 단계를 인재상으로 구현했습니다. 즉, 태고리즘은 몸의 질서가 마음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태고리즘은 세 가지의 개념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이고요. 두 번째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한 사람입니다. 너무 지극히 평범한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 인재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고리즘은 긍정이 진짜 긍정과 가짜 긍정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가짜 긍정은 우리가 사항을 무작정 좋게만 해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리고 진짜 긍정은 이 사항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자체를 진짜 긍정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가짜 긍정은 실제로 그 사항을 모면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이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내가 해석했던 그 내용이 더 큰 부정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사항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그 과정 자체를 긍정이라고 봤습니다. 짧게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태고리즘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은 무릎이 까진 상태로 확인하고 털면서 아니 괜찮아, 이 정도는 다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만약에 가방에 데일밴드가 있다면 데일밴드를 꺼내서 붙이는 행위, 또는 학교니까 양호실로 찾아가서 양호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 여기까지가 진짜 긍정이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내가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가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모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게 나아가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통증이 남아있을 경우에 이게 진짜 안 아픈 게 아니었네, 결국에 아프네 라고 하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긍정인 개념이 적용된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도움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직접적으로 찾아내고 선택해서 그걸 행하는 행동까지가 가게 된다면 그걸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태고리즘은 진짜 긍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인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 해결은 내가 단독적으로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내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가는 것이 진짜 긍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가려고 하는 건 인재상의 부분은 나에게 주어진 사항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인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착한 사람이죠. 우리가 착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태고리즘은 해석했습니다. 앞서서 긍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석할 때의 느낌을 아마 느꼈을 수도 있는데, 긍정이 가지고 있는 그 무작정 긍정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실질적인 긍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착한 사람에서 실질적으로 착하다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태고리즘이 생각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진짜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주가 넓어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진짜 긍정을 가지고 내가 처해져 있는 사항을 조금씩 해결해보고 나아간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과 내가 좀 못하는 영역을 구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나서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양보하거나 또는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은 실제로 그 문제가 정상적으로 잘 해결되는 상황을 이 대상자에게 주게 될 거예요. 그 말은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착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 이게 진짜 착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하철 타러 가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그 지하철 내에서 심폐소생술을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 심폐소생술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의사나 간호사가 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은 착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의사나 간호사처럼 심폐소생술을 직접적으로 처치가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했을 경우에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환경이 깔리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사람을 찾는 행동이 오히려 더 착한 행동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주변의 제세동기를 찾아와서 심폐소생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착한 행동이라고 보는 거죠. 즉,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상태를 착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착하다라고 하는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착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게 된다면 실제로 그 착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개념과 두 번째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특정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더라도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절하게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개념, 참한 사람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참한 사람의 개념은 앞에서 설명했던 긍정이 쌓여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가고, 그 착한 사람이라는 그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제3자가 내가 제일 잘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주변 사람들도 인지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의 움직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운동 처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저는 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3자가 생각했을 때 내가 잘하는 일과 겹쳐있는 사항을 우리는 참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오게 되면은 우리가 긍정, 착한 사람, 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영역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긍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 스스로 자아를 찾아가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 뭐고 못하는 것이 무엇이어서 내가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다른 사람한테 타인에게 양보해 줄 수 있고,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는 스스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더 발전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과정은 내가 잘하는 그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행동해 보면서 내가 특정 행동에 대해서 전문화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참한 사람은 내가 전문화가 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조차도 내가 전문가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단계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공동체와 사회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과 착한 사람에서 참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자아를 가지게 되고 전문성을 함량한 상태로 사회에 나아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태고리즘은 이런 교육 프로세스를 통해서 교육업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재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태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그 인재상이 태권도 교육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인재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처럼 진짜 긍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나가면서 자아를 확립하는 그 과정은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경우에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그 상태, 인지하고 있는 그 상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권도 교육 현장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주어져 있고 이 다음 과정은 무엇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체계가 나와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태권도라고 하는 움직임을 배우고 있지만 이걸 단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과 나중에 해야 되는 것에 나의 현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태권도 움직임에 대한 국한적인 부분이지만 스스로 문제를 행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잘 세팅되어져 있는 태권도 교육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이들은 태권도 교육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공간에서 맞닥뜨리는 이런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을 실제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갖춰야 되는 부분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맥락은 다른 표현으로 목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도장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 그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표 지점과 맥락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확한 맥락을 가지고 하는 교육 프로세스에서는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되는 지점을 찍고 내가 거치는 그 교육 프로세스를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맥락을 가진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태권 도장에서 세팅해 놓은 정확한 교육 과정의 마지막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태고리즘이 말하는 인재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태고리즘은 태권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권도에 대한 교육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상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람이 움직임으로써 가질 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이 정상적으로 확립되면서 이런 나아가서 자아의 확립과 성장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회복 탄력성과 방향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 수련생들에게 실패를 했을 때 정확한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그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단계를 통해서 체육관에서 설정한 그 방향으로 정확히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성을 태고리즘은 긍정, 착한 사람, 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재상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죠. 태고리즘이 이런 긍정, 착한 사람, 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꺼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은 그 자유라는 느낌에 갈망이 항상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자유는 스스로 아무런 걱정 없이 누릴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자가 밀림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런 수많은 야생동물이 있는 그 와중에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언제든지 긴장을 풀면 먹힐 수 있는 그 초원 들판에서 배를 까디짓고 잘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유,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자가 밀림의 왕이라고 불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간으로 한번 대입해 본다면 스스로 자아를 확립하고 나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그 특정 공간을 찾아내고 그러한 공간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 상태, 그래서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나는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사람이 스스로 독립해서
사회적인 동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태고리즘은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 자유에 행동이 포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교육하고 있는 이 태권도 지도자들이 엄청난 힘을 가진다라고 태고리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움직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 태권도를 정상적으로 분석하고 통찰해서 이걸 교육 현장에 넣을 수만 있다면 엄청난 힘을 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고리즘은 태권도 시장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태권도가 교육 현장에서 줘야 하는 그 신뢰도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권도 지도자들은 이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태권도 지도자 스스로 태권도를 통해서 자아가 확립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 확립된 그 자아를 통한 신념과 사명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 태고리즘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태권도 지도자들이 태권도의 위대함을 알게 되고, 또 그 위대함을 통해서 스스로의 자아와 나아가서 신명, 사명까지 찾게 된 날이 꼭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길어졌네요. 그죠? 그래도 꼭 태권도 지도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태고리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태권도의 큰 세 파트죠. 겨루기 품새 시법이 태권도에서 움직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